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장경태 의원입니다. 지금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가 돼 있는데 어제 장경태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경찰과 이 고소인 쪽도 움직였습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추행은 전혀 없었다. 없었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오히려 피해 아닌가요? 영무고죄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만약에 그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또 무고가 되는 거거든요. 다 떠나서 장경태 의원, 진짜 변호사로서 들으면서 되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면 이 여자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옆에서 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본인이 이걸 뭐 예를 들어 강제 추행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일단 새롭게 알려진 경찰 수사 속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구자능 변호사님.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이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확보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사실 고정된 식당의 CCTV는 내부를 다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러면 각도상으로 잘 안 보였던 제보자가 냈던 영상과 맞춰봤을 때 장경태 의원의 행위가 더 분명히 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준강제추행이라는 건 약간 인사불성 상태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몸을 못 가누는 상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랬을 경우에는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을 또 공격하면서 고소인이 나한테 뭐 어깨를 손으로 올렸네 이렇게 했던 게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통의 준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2차 가해의 전형적인 게 뭐 먼저 뭐 술을 먹자고 한 게 누구였네, 뭐 어쨌네. 조국 혁신당에서 벌어졌던 성비위 사건에서도 폭로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할 때 뭐 노래방에 먼저 가자고 한 건 피해자 쪽이었다. 뭐 이렇게 되게 하나만한 얘기했었는데 그게 전형적인 2차 가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인사불성이 된 사람은 부축을 받거나 매달려서 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서 그 당시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성범죄가 있었는가 이거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성인지시 감수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런 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관됐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있는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방어 논리는 명확해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는 그 여성 보좌관은 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허위로 거짓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동기를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장경태 의원의 행동도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왜냐면 오늘 와서는 갑자기 뭐 대반전이네 이러면서 뭐 데이트 폭력 이러면서 뭐 자료도 많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틀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론에서 했을 때는 나는 거기 잠깐 있다 온 게 단데? 뭐 이러면서 정말 영문도 모르는 듯이 했었거든요. 뭐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말씀하십시오. 근데 적어도 그때 내가 피해자고 그때 내가 이렇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난 그 자리를 떴던 게 그게 답니다. 그 정도 얘기는 그때도 나올 수 있는 얘기였거든요. 이거는 사실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1년 만에 했다. 뭐 고소가 늦었으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 뭐 정치적인 어떤 공작이다 이러는데 사실 정치적인 공작일 것 같으면 지난 대선 때쯤 터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큰 이슈가 없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가지고 정치 공작을 얘기하는 것도 좀 얘기가 떨어지고 특히나 고소인은 국민의힘 당적도 아닙니다. 식당 내부 영상 일부를 경찰이 확보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리고 이 고소인도 어제 장경태 의원 그 입장 말고도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성추행 사실 변함없는데 물타기다. 폭력 없었다. 남자친구 감금 폭행, 데이트 폭력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장 의원 주장에 대해서 과음 때문이다. 동석자들 즐거웠다고 연락 왔다. 의원의 안부 인사 무시할 수도 있냐. 물타기다. 강선필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성인의 감수성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법적 증거주의도 함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각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 공격하는 것들 보면 장경태 의원이 완전히 확신범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봤습니까?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예. 그런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장경태 의원이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사실 수사하고 또 조사해서 또 혐의가 있다면 기소당할 것이고 그럼 재판 가서 밝혀야 될 일인데 마치 성인지 감수성 얘기하면서 장경태 의원이 지금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고 과거에 어떤 가수도 유명한 가수도 그 성추행 혐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혼당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졌는데 그거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녀 사냥도 경계해야 되고 예. 또 그 피해자라고 보이는 그 2차 가해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법률가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의도와 동기를 밝힐 거라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 본질이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장 의원이 주장하니까 데이트 폭력 피해자 옆에서 강제추행해도 된다는 건가? 이렇게 반문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이 이 사안의 본질은 일단 추행 그렇죠. 이 문제인데 이걸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로 지금 뭐 취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데이트 폭력과 이 사건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 본인이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두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나를 끌어들였다라는 걸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트 폭력을 끌어왔는데 글쎄 이거는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고 이거는 또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허위 사실이나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무고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이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저 상대방이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했다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제 무고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금 같은 경우 무고죄로 한 것은 결국 이제 상대방의 어떤 입을 막기 위한 행동 아니냐라는 게 이제 지금 야당의 시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무고죄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 사실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에 이것도 아까 설주환 변호사 이야기대로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건 지금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 사안을 좀 축소하고 본인이 어떤 역공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침묵하고 있으면 마치 이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과연 이제 본인한테 유리할지는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잠시만요.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해당 주제를 짚어보는 이 와중에 장경태 의원이 이제 결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내일 고소인과 이제 남자친구를 이제 무고 및 폭행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단어들이 좀 많아요. 내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해당 이제 고소인을 맞고소하는 거고 고발하는 건데 저게 그러면 구자현 변호사님 일단 내일 본인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실제로 내일 오전에 장경태 의원이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본인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예고가 돼 있었던 것이고 아마 자신의 정치 생명과 관련해서도 역공을 해가지고 이 사건은 정치 쟁점화해서 진영 논리로 돌파해보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역대 사건의 추이를 봤을 때 사실 성범죄 사건이라는 건 반성을 하면서 뭐 시인하고 이랬을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고죄로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정치 생명을 거기서 걸리는 게 아니라 예. 성범죄 사건은 발생한 그 순간에 정치 생명이 그때 걸리거든요. 근데 예전에 민주당에서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처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4일 만에 제명을 했고 형사처벌도 3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인에서도 해결이 안 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뭐 어디 당적이다 뭐 이런 건 전형적으로 물타기일 뿐만 아니라 진영 논리를 작동시켜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아마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냈는데 의원회관에서 했던 거는 공적인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자신의 개인 사건에까지 이용했다. 이런 비판까지 따라붙는 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2차 가해에 대한 얘기, 비판 이런 건 더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인과 남자친구를 각각 법적 대응하겠다는 게 장 의원 얘기인데 그 성천 부장님 지금 장경태 의원을 바라보는 지도부의 시각이 물론 절차는 당연히 뭐 이게 원리 원칙이라고 주장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뭐 원리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윤리감찰단 지시 그러니까 감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경태 의원
그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과 직관된 문제잖아요. 이거 본인이 사실상 이거 맞고발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윤리감찰단의 감찰 아마 이번 주 안에 감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받은 이후에 행동을 할 것이다. 다만 이 지도부도 지금 이거를 신중히 보고 있다. 아주 그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을 한 만큼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 아니면 당원분들 이런 분들은 최대한 윤리감찰단 보고 이후 지도부의 판단과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발언을 자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송에 나와서 제 개인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발언을 하더라도 장경태 의원 본인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잖아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 의원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들은 할 수 있으나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개인 의견이나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매우 자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장 의원 얘기인데 장경태 의원. 고소인 측은 이거 전형적인 물타기다. 하루하루 반박, 재반박, 공격, 정면 돌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 영상을 확보한 경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4회였습니다.